성경 속의 한 구절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년간 감춰져 있던 한민족의 놀라운 기원을 밝혀줄 단서가 성경 속 한 구절로 전 세계 역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경 속 한 줄, 그 문장이 한민족의 기원을 가리킨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버드 출신 고고학자가 말합니다. 잊힌 문명의 연결고리는 동방의 조용한 민족이었다고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파헤친 한 남자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기원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하버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제가 말이죠. 학문이란 건 냉정하고 근거 있어야 하며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였기에 성경 속 한 문장이 제 인생을 흔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고학과 인류학을 전공했고 고대 문명 간의 교류, 잊힌 문화 간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저는 항상 학문적으로 사고하려 노력해왔고 혈통이나 민족 기원 같은 주제는 감정이나 신화에 치우쳐선 안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 문헌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을 검토하던 중 이상한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방의 끝, 태양이 떠오르는 땅. 검은 머리의 민족이 조용히 일어나리니 그들은 말이 적고 강하며 문명이 닿지 못한 곳을 지킬 것이다. 어딘가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검은 머리의 민족, 동방의 끝, 문명이 닿지 않은 곳. 학자로서 저는 익숙한 상징의 나열이라 치부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 이상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혹시 이건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 처음엔 이 생각이 너무 비약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를 증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이집트 유물과 한반도 유물 사이에 상징적으로 유사한 패턴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신전 벽화에 나타난 태양을 상징하는 사자 문양과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발견된 삼조고의 배치가 매우 흡사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징을 사용하는 건 모든 고대 문명에서 흔한 일이라며 학계에서는 종종 보편성이라는 말로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반복적인 일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결심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야겠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직접 확인해서 논문으로 쓰고 끝내주자. 학문적으로 증명해서 이 환상을 깨주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가슴은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문명의 연결점이 존재한다면, 이건 민족주의나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전 인류사적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내면에선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성적 학자 알렉스와 무언가 더 큰 흐름을 느끼는 인간 알렉스. 학계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알렉스, 넌 진지한 학자잖아. 왜 갑자기 이런 감성적인 주제에 빠진 거야? 논문 써봤자 어디에도 실리지 않을걸. 심지어 제 지도교수였던 분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윤수진 박사만은 달랐습니다. 한국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언어학자인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요, 우리는 단순한 역사 발견을 넘어 전 세계가 새롭게 바라볼 문화적 기원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진실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루크소르, 그리고 고대 유적지. 그곳에 진실의 실마리가 있다면 직접 내 발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거칠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건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구절이 맴돌았습니다. 검은 머리의 민족이 조용히 일어나리니. 과연 저 구절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절 누군가는 실제로 동방 어딘가에 문명과 떨어져 있으나 강한 민족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 문장 하나가 제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지정학적 위치로만 설명될 수 있는가?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백이민족이란다. 예부터 하늘을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땐 그냥 따뜻한 가족의 전통 정도로 들렸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단순한 신화가 아닌 어쩌면 아주 오래된 기억의 조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행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운 좋게도 하버드 카이로 공동 고고학 프로젝트 팀에서 현장 유물 조사를 위한 팀원을 구한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바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카이로행 비행기표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출발 하루 전날 윤수진 박사가 제게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고조선 이전의 전설과 설화, 특히 동방의 신인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언어와 종교 상징은 언제나 뿌리를 공유하거든요. 다른 듯 닮은 것들 속에서 연결은 시작돼요. 그 말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연구가 단지 한 학자의 호기심이 아닌 잊힌 역사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드디어 떠나는 순간입니다. 비행기 이륙을 알리는 기내 방송이 들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이번 여정은 그 어떤 논문보다도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한국이라는 존재는 기록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이제 됐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순간 뜨거운 태양과 사막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이 기운은 내가 지금껏 익숙했던 학문적 세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와 감각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고대 유물 연구소에서 나를 맞이한 사람은 이집트 고고학계의 권위자 사라 이브라임 교수였다. 그녀는 냉철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성경에서 한민족의 기원을 찾는다는 사람인가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연결의 실마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여긴 신화나 환상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김 박사. 우리에겐 기록과 증거 그리고 과학이 필요하죠.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가설을 깨기 위해서라도 먼저 직접 부딪혀야 하니까요. 연구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 카이로 박물관 지하 아카이브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수천 점의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최근 발굴된 로스트 파피루스 문서 조각들이었다. 나는 유물의 문양, 기록된 기호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상징들을 하루에 수백 장씩 분석했다. 윤수진 박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한반도 고대 상징과의 교차 분석도 동시에 진행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이집트 남부에서 발견된 한 도장 문양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천문도 형태와 매우 유사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브라임 교수도 그 자료를 확인한 후 표정을 바꿨다. 이건 단순한 우연치고는 반복이 너무 많군요. 그러나 문제는 내부가 아니었다. 내가 이집트에서 연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학술 포럼 게시판에
김알렉스 박사의 비과학적 연구 접근이라는 제목의 공개 비판 글이 올라왔다. 고대 상징은 어느 문명에서나 등장하는 공통 요소입니다. 이를 문화적 전파로 연결짓는 것은 학문적 기만입니다. 익명이었지만 나는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내 지도교수였던 로렌스 박사. 그는 나를 좋아했지만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 연결이라는 주제에 심각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브라임 교수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가보죠. 우리는 남부 루크소르 인근 사막지대의 폐허 유적지로 향했다. 이곳은 일반 관광객은 접근할 수 없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 모래에 묻힌 돌판 하나를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다. 그 돌판엔 태양을 중심으로 삼각 구조를 이루는 세 개의 새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새는 삼조고였다. 나는 말을 잃었다. 이건 어떻게 여기에? 이브라임 교수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이 문양은 이 지역 문서엔 등장하지 않아요. 정체불명의 유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은 뭔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날 밤 나는 윤수진 박사와 통화하며 이 유물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놀라운 듯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알렉스,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기원이 아니라 흐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혈통이 아닌 문화의 흐름과 상징의 기억, 시간 속에 녹아 사라졌지만 다시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을 쫓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단지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망각된 연결을 복원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연결의 실마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되었으며 또한 치열한 의심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것도 말이다. 루크소르에서 돌아온 뒤 나는 며칠간 말을 잃었다. 분명 문화적 유사성과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정작 결정적인 증거, 즉 학계가 인정할 만한 과학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부족했다. DNA 분석을 의뢰한 국제유전자 연구소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예상대로 문화적 연관성 없음이었다. 언어적 패턴 비교 역시 히브리어와 고대 한국어 사이에는 직접적인 어원적 관계를 증명할 만한 결정타가 없었다. 내 논리는 점점 허물어지고 있었다. 학계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 되었다. 한 저명한 인류학자가 SNS에 이렇게 썼다. 고고학은 꿈을 쫓는 학문이 아니다. 근거 없는 로망은 과학이 아니라 소설이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내가 이걸 시작한 이유는 정확히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주의나 신화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잊힌 기억의 흐름을 추적하고자 했고 그게 인류 모두의 유산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조차 이제 흔들리고 있었다. 밤이면 나는 노트북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파피루스 문서, 조각과 고대 상형 문자의 사진만 들여다봤다.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라 이브라임 교수와의 관계도 점점 냉랭해졌다. 김 박사 감정으로 연구하면 길을 잃습니다. 더 이상의 자료 공유는 어렵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하고 떠났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는 그녀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던 연결, 그토록 의미를 부여했던 문양과 상징들.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것만 본 건 아닐까? 그날 밤 윤수진 박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나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겨우 입을 뗐다. 수진 이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걸까? 너는 지금 역사 속에서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퍼즐을 만지고 있어. 누군가는 그 첫 번째 시도를 해야 해. 그 말이 나를 다시 붙잡았다. 며칠 후 나는 마지막으로 한 유물 창고에 보관돼 있던 출처 불명 유물 폴더를 꺼냈다. 이건 미확인 문화권에서 나온 것으로 체계적 분류가 되지 않은 파편들이 담긴 폴더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파피루스 조각 하나. 아주 희미하게 남은 붉은색 기호들. 그중 3개가 삼조고의 기본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중심의 원형, 그 위에 삼각 배치된 날개 달린 형상들. 사진으로 다시 확대해 보니 그 아래 작은 문장이 있었다. 고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태양 아래 셋, 동방의 그림자.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명확한 상징이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삼조고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학계가 원하는 직선의 논리는 아닐지 몰라도 이 유물은 역사가 가진 기억의 파편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혈통의 증거가 아니었고 정확한 문헌의 인용도 아니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이 문양을 남겼고 그것이 동아시아의 고대 문화 속에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연구일지를 다시 열었다.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었다. 나는 연결을 보았다. 그 연결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그 흔적이 존재한다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가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은 나라는 것도. 파피루스 조각을 바라보며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 붉은 문양, 삼조고와 유사한 도형, 그리고 태양 아래 셋, 동방의 그림자라는 문구.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수천 년 전 이 상징을 남겼고 그 기억은 태평양 건너 동쪽의 한반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이 하나로 모든 것을 증명할 순 없습니다. DNA도 언어도 확정적 결론을 내릴 만큼의 자료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증거보다 더 중요한 흐름을 마주합니다. 그건 명확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문명과 문명의 경계에서 부유하는 기억의 잔상 같은 것입니다. 카이로에서의 마지막 날, 이브라임 교수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박사, 처음엔 당신의 연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쫓고 있던 건 단순한 민족의 뿌리가 아니라 문명이 남긴 흔적, 그 사이에 숨겨진 대화를 찾는 일이었다는 거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학자로서 서로의 시선을 다르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같은 언어, 기억이라는 언어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귀국 후 나는 연구팀과 함께 발견한 유물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문화의 흔적을 잇는 미확인 기원 네트워크라는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기존 학문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충돌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의 가설은 여전히 반쪽짜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쪽은 수천 년 전 기록되지 못한 누군가의 삶을 다시 세상에 꺼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를 누군가는 손에 쥐고 있었고 나는 그 잠긴 문 앞에 다다랐을 뿐입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나는 한민족의 기원이라는 단일한 목적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질문의 존엄입니다. 역사는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 모양을 달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가는 하나의 정답이 아닌 끊임없는 탐색과 성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제 고대 문명의 유산이 박물관 유리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나누는 언어, 우리가 하늘을 보는 방식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기억하고,
되묻는 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고고학자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내 여정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문은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도 당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먼 곳에서 훨씬 더 넓은 이야기 속에서 이어져 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당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를 만나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는 흘러간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은 고대 문명의 잊힌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민족적, 역사적 감정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잊혀진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이 여정에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